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1사후퇴 때 수준의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 뉴스에 답이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사후퇴 때 모습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1사후퇴 때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일보 경매에 나온 27억짜리 음마아파트 알고 보니 24억 대부업체 영끌. 내용을 보면은 27억짜리 매물 가격의 87%인 24억 원을 대부업체에서 조달한 영끌 매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1년 전에는 아마 10% 정도에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금리가 또 올라갔겠죠. 해당 매물의 매매 가격 그래프인데 순진하게 사건을 보시면 요 물건을 보시면 지금 점선 있는 부분 저 위에 고점에서 영끌을 해서 대부업체에서 용감하게 거의 10% 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질렀죠. 저 고점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향후에도 매년 2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10% 이자 내고도 10% 정도는 추가로 먹을 것이 있다. 요렇게 보고 아마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순진한 이야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순진한 이야기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벌써 실거래가가 21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경매로 들어가서 물건을 보면은 지금 2차 유찰 저게 중요하죠. 2차 유찰 22억 3,200 그러면 별 이변이 없는 한 3차에 낙찰되더라도 22억 3,200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 권리가 소멸돼서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물건인데 아직 낙찰이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22억 3,200보다도 낮은 금액에 낙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부업체의 청구 금액은 24억 5,300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억 이상 대부업체에서 손해가 난 거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30억까지 해놨습니다. 마구마구 이자를 챙겨 먹겠다는 근저당 설정 금액이죠. 제가 마구마구 올라갈 것을 가정해서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고 매수를 한 영끌한 물건으로 본다면 순진한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제가 100%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쓰는 소설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설 이럴 수도 있다. 집주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은 돈이 없어서 대부업체로부터 87%의 자금을 대출받고 13% 자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년에 10%씩 올라도 부채 못 갚는다는 이야기죠. 20%는 올라줘야지 남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순진하게 보면은 매수인이 착각했겠지 또는 시장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봤겠지 하시겠지만 대부업체는 빠꿈입니다. 대부업체는 빠꿈인데 이런 위험한 투자에 87%의 자금을 대출해 줄 리가 없죠. 요것은 확률상 요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확률이 높습니다. 요 물건은 대부업체가 실제로 주인인 물건이고 매수인은 바지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무주택자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거의 물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그 이익을 대부분 다 가져가고 바지 매수인에게는 뽀찌를 좀 주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계약 같습니다. 이면적인 어떤 계약이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87% 자금 낸 사람이 주인이지 13% 자금을 들고서 매수한 사람이 무슨 주인이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칼자루는 대부업체에서 들고 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사후퇴 때 수준의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 그 1번은 차명입니다. 차명 1가구 1주택 종부세 종합소득세 요런 거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정비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차명입니다. 차명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에 대해서는 상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고 정말로 큰 벌을 내려서 차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차명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21세기 중반으로 가는 나라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만 보면은 아직도 1사후퇴 수준이다. 요렇게 봐지는 첫 번째 내용이 차명입니다. 차명. 다음은 연합뉴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한겨울 전세금 날린 피해자들 대출 안 갚은 임대인 보증 약속한 중개사 그래도 피해는 전세금 날린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겠죠. 전세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요게 서민을 위한 제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레버리지 극대화 시켜주는 제도이고 피해는 문제가 터졌을 때 피해는 세입자가 제일 크게 지는 것이 전세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수조 모형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수조에 고여있는 물의 높이가 전세 수준 거기에 따라서 매매 수준도 결정나는 것이죠. 지금 유동성이 폭풍 감소해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많아서 재건축 되면서 수조의 사이즈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도 거기에 맞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언젠가 균형점에서 멈추겠죠. 이게 유노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유노말은 찐가치 월세를 베이스로 한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한 그 매매 가격보다는 훨씬 고점에서 유노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노말은 결국에는 찐가치로 수렴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면은 이 유노말이 찐가치에 붙어버립니다. 더 내려간다는 거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는 살려두면은 여러가지 장난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세제도가 있으면 다양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2번 전세제도 없으면 수직 갭 하락을 합니다. 아주 크게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유동성 시장이고 월세는 소득 수준의 시장인데 소득 수준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못하지만 유동성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국가에서 최대한 풀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아파트를 가지고 경기 부양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편들 투자 많이 해놓고 유동성 풀어서 가격 올려주고 이런 장난질도 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있으면 국가에서 아파트 가격을 좀 좌지우지 할 수가 있죠, 사실. 자, 그런데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사실은 맞죠.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면 매매 가격 자체가 수직갭 하락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되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품질 향상보다는 주택 가격 방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 1사후퇴 수준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헤럴드 경제, 세입자가 보증금 안 주면 경매 붙인다던데 퇴거 대출은 그림의 떡.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퇴거 대출 이야기인데, 지금 내용이 전세 대출 이자 감당 못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2%일 때 9억 전세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가 6%, 금리가 3배가 올라가니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전세 3억까지인데 호가는 5억이니까 못 견디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억 대출 해주면은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뻔히 못 받을 거 아는 퇴거 대출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죠. 이런 대출을 해주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이미 9억짜리가 3억짜리가 됐는데 9억 대출을 어떻게 해줍니까? 요 관련해서 경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매 관련 전세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경매와 전세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선순위 관계없이 세입자가 최우선 배당을 받죠. 소액 임차인이 되니까. 그런데 전세가 있어서 보증금이 크니까 경매가 복잡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 확정일자, 점유, 법정기일, 당해채권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부해야지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전세제도 때문에 경매 학원비 발생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불안하니까 보수적으로 입찰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채권자 손해죠. 그리고 그까지는 좋은데 경매 양아치가 발생을 하죠. 제도가 복잡하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초보자들 돈을 낚아채기 위한 사기 행위, 경매 양아치가 판을 칩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제도 없으면 이렇게 부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건데 괜히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경매조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양아치판이 들어섭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낙수효과에 기댄 윤 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중과하면 세입자의 부담 정가. 공공임대 선 아냐.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정말로 저는 윤 대통령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의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어퍼컷 좋아하고 그래서 저 내심 엄청나게 응원을 했는데 다주택자 세금 중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 공공임대는 선 아냐.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골 때립니다. 정말 골 때리는 수준입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면 4번 1사후퇴 때 집주인 이야기, 요 이야기를 해서 대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물어봅니다. 이달 집세 2원인데 1원밖에 없다. 1원 뒷이 되는가? 집주인 대답합니다. 내가 미군 지갑을 주었는데 열어보니까 100원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50개월간 내가 지갑 주었으니까 그냥 공짜로 살아라. 1사후퇴 때는 이런 일 가능합니다. 그때는 자본주의가 정착하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서정적으로 집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런 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계산기 정확하게 두드려서 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본주의니까. 다주택자 세금 중과하면
세입자 부담, 이거 일사후퇴 때 이야기입니다. 일사후퇴 때 이야기. 제가 임대를 아주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 임대인은 최대한 돈을 많이 땡기려고 하고, 임차인은 최소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 균형점에서 월세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지, 일사후퇴 때처럼 내가 좀 봐줄게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기본권, 주거 자유, 행복 추구, 사회 안정망, 출산율 유지 및 향상, 요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공공임대지, 이것을 선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선악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공공임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참담합니다. 참 참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사회, 단독 화곡동 등기 사기꾼 문서 위조해가지고 후루룩 짭짭했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죠. 한마디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 등기부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과 연계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번 마무리. 정부가 등기를 책임지지 않는다. 차명, 전세, 등기, 사기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국가가 부동산 양아치 편이다. 자, 그래서 가치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시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물건, 가치보다도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 향후에 가치보다도 가격이 더 높은 시장이 한동안 지속되면은 향후에도 부동산 단타를 통해 고수익 창출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부동산 양아치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평가된 시장이 한동안 유지되면서 가치보다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래도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비정상이라서 그런 건데, 그것은 국가가 부동산 양아치 편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씁쓸하지만, 자, 지금 일사후퇴 때 수준의 대한민국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 요 부분이 개선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가치보다도 가격이 더 싸지거나 같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생각 없이 마구마구 대충 투자한 사람들 엄청나게 아마 피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 5% 이상 나오는 물건에 접근을 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은 국가가 부동산 양아치 편이지만 요게 어느 순간에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아파트 임대 수익률 5% 이상 나오는 물건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